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 화면 속에서 한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며 항복을 선언했다. 2026년 3월 7일 아침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국영 텔레비전에 나타나 주변국들을 향한 공격에 대해 사과하며 무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그것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완전한 자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국가의 최고 군통 수권자가 전시 상황에서 적국이 아닌 이웃 국가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이란의 군사 지휘 계통이 완벽하게 붕괴되었음을 전 세계의 생중계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 사과 성명은 테헤란을 구원하기는커녕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잔혹한 내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사법부 수장인 모센 에제이와 의회의 보수파 의원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향해 국가적 수치이자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무자비한 린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다. 총구를 쥔 군벌 집단이 합법적인 민간 정부의 권위를 철저하게 짓밟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명백하고도 폭력적인 연성 쿠데타의 현장이었다. 대통령의 사과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민간 정부의 통제를 비웃듯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며 대통령의 얼굴에 진흙을 뿌렸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에 자폭 무인기를 추락시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공교통망을 완벽하게 마비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군사기지와 바레인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융단, 폭격을 쏟아부었다. 이 순간 이란의 국민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들이 굳게 믿어왔던 국가라는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지도자들이 서로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죽일 듯이 물어뜯고 있었고 군대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채 통제불능의 살인기계로 전락해버렸다. 극도의 공포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사과를 철회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성명을 다시 발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민간 정부의 무능력과 군부의 무법적인 폭주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음을 증명했다. 이란은 이제 외부의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과 군사적 무정부 상태에 의해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이란 내부의 치명적인 분열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를 철저하게 짓밟은 것은 워싱턴에 앉아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란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와 군부의 통제력 상실을 목격하자마자 이란의 두꺼운 장갑이 마침내 깨졌음을 직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인 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옥처럼 두들겨 맞은 이란이 이웃 국가들에게 항복했다며 적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그는 이란이 더 이상 중동의 골목대장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자이며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그 비참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 무자비한 언어폭력은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이란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다. 그가 소셜미디어로 적의 심리적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동안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압도적인 해군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알포드가 동지중해에 버티고 선 가운데 아라비아해에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공격 대형을 갖추었고 여기에 더해 세 번째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까지 작전 구역에 투입되었다. 세 척의 초대형 원자력 항공모함이 뿜어내는 공포스러운 위용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자랑하던 구식 미사일들을 한낱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의 복수는 단순히 군함의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 공군의 정밀 타격이 이란 군대의 신경망을 문자 그대로 도려내고 있었다. 3월 1일부터 3일 사이 단 72시간 동안 벌어진 참수작전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완벽하고 잔혹했다. 국방부 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혁명수비대, 지상군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참모장 압돌라힘, 무사비 등 이란 군부의 핵심 두뇌 50여 명이 미군과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와 헬파이어 미사일에 의해 산채로 증발해 버렸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 작전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이란 군대의 지휘 통제 체계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선언했다.
최고 사령관들이 사라지자 혁명 수비대의 정보망과 작전 부대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머리가 잘려나간 거대한 군대는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렸다. 100만 명에 달하는 이란의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 병력은 명령을 내릴 지휘관을 잃은 채 광활한 사막과 파괴된 기지 위에 덩그러니 버려졌다. 군대의 생명인 규율은 완전히 증발했다. 미국의 파괴적인 공습을 두려워한 장교들은 병사들을 내팽개치고 지하 벙커로 도망치거나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여 숨어버렸다. 지휘관이 사라진 병영에서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탈영을 감행하며 사막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 공화국 정규군이 보여준 비겁함의 극치였다. 소셜미디어와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을 통해 유출된 영상들에 따르면 갈 곳을 잃은 혁명 수비대 병력들이 폭격을 피하기 위해 카즈빈에 위치한 마르티르 바바의 스포츠 콤플렉스와 같은 민간 체육 시설과 대학교 건물, 심지어 주택가 한가운데로 숨어들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것은 과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야만적인 행태다. 수십 년 동안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적이며 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혁명수비대의 신화는 미군의 정밀 유도 폭탄 몇 발 앞에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병사들은 길거리에 노숙하며 방황하고 있고 일부 군인들은 군복을 벗어던지며 자신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영상까지 등장했다. 이란의 군대는 이제 적과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는 거대한 무장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란 본토 내부에서 벌어진 군사적 척추의 완전한 절단은 중동 전역을 묶어두고 있던 거대한 단층선을 쪼개버렸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구축해놓은 대리전 네트워크, 즉 저항의 축은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파멸의 메아리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울려 퍼졌다. 헤즈볼라는 오직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정예 부대인 쿠드스군의 자금 지원과 군사 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무장 단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무기와 명령을 내려주던 테헤란의 장군들이 미국의 폭격에 찢겨 죽거나 지하로 숨어버리자 베이루트에 파견되어 있던 이란의 군사 고문단은 극심한 패닉에 빠졌다. 서방의 정보기관과 아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48시간 동안 수십 명의 혁명수비대 고급 장교들이 이스라엘의 암살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베이루트의 은신처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맹주가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한 헤즈볼라 대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들의 조직력은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민병대 역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거대한 이란의 방패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극도의 절망감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란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그동안 이란의 눈치를 보며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던 걸프 국가들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3월 8일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첨단 전투기들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이란 본토의 수자원 정화 시설과 주요 저장소를 향해 직접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이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의 인프라를 타격한 것에 대한 정확한 거울 타격, 즉 미러 스트라이크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자국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이란의 무인기들을 가차없이 격추하며 방어선을 굳건히 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걸프 국가들의 이러한 대담한 군사적 반격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음을 중동 전체가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병사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고 장군들이 도망치는 군대는 그 어떤 이웃 국가에게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란의 군사적 붕괴가 만들어낸 거대한 힘의 공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동의 안보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란은 이제 주변국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아니라 동래북으로 전락하여 맹렬한 보복의 표적이 된 것이다. 국가가 안팎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체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인 종교도시 곰에서는 이슬람 공화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마지막 데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국가를 통제할 궁극적인 권위가 사라지면서 이란은 완벽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88명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이란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곰시에 모여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 밀실회의는 권력을 승계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질 다음 표적을 고르는 가장 끔찍한 러시안 룰렛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공식 성명을 통해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든 우리는 그를 추적하여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는 섬뜩한 암살 예고장을 날렸다.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 참석한 노령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자가 곧바로 이스라엘 헬파이어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군대의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들은 펜타곤과 모사드의 완벽한 감시망 아래 놓인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신세다. 그러나 외부의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바로 그들 회의장 내부에 존재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최고 지도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사망한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장막 뒤에 숨어 정보기관과 혁명수비대를 조종하며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한 어둠의 설계자로 이란 민중들에게 가장 깊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다. 이슬람 혁명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공화국에서 능력과 존경이 아닌 세습이라는 봉건적인 방식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란 체제 스스로가 혁명의 정당성을 영구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십 년간의 경제적 억압과 잔혹한 통치, 그리고 이번 전쟁이 불러온 끔찍한 파멸에 분노한 이란 민중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만약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왕좌에 앉힌다면 그것은 이란 전역의 거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성냥을 던지는 짓이다. 군대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흩어졌으며 체제를 수호할 혁명수비대마저 지하에 숨어버린 지금 끓어오르는 민중의 분노를 막아설 방패는 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하늘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부에서 폭발한 대규모 민중 봉기는 썩어빠진 신정일치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는 최후의 단두대가 될 것이다. 1979년에 시작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압제 시스템은 이제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내부의 통제 불능 상태가 결합된 완벽한 폭풍 속에서 역사의 무덤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휘망이 붕괴된 최전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아비규환 그 자체다. 펜타곤의 정밀 타격이 이란 군사신경망을 완벽하게 절단한 지 불과 72시간 만에 중동 최강을 자부하던 100만 명의 대군은 통제 불능의 무장 난민으로 전락했다. 지하 벙커에서 옥새를 각오할 것처럼 떠들던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들이 미군의 벙커 버스터 폭탄이 두려워 가장 먼저 군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해 도주했다는 소문이 전방 부대에 퍼지자 병사들의 인내심은 분노로 폭발했다. 과거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던 정규군, 즉 아르테시 병사들은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둔 수뇌부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만 들려올 뿐 방어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도 후퇴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식량과 탄약 보급은 완벽하게 끊어졌고 밤하늘을 배회하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의 엔진 소리는 병사들의 피를 말리는 죽음의 자장가로 변했다.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에 지친 이란 병사들은 결국 자신들의 막사를 버리고 살기 위해 민간인 구역으로 숨어드는 가장 치욕적인 선택을 내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카즈빈 지역의 마르티르 바바에이 스포츠 콤플렉스 점거 사태는 이란 군대의 도덕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혁명수비대 패잔병들은 방어시설이 완벽하게 파괴되자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실내 체육관과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의 캠퍼스 건물,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까지 강제로 징발하여 자신들의 임시 병영으로 삼았다. 이는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민간인 거주구역을 함부로 폭격하지 못한다는 교전 수칙을 악용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 방패 전술이었다.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에 나와 외부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피를 토하며 맹세하던 이슬람 공화국의 엘리트 군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국민들을 미군의 폭격, 표적으로 내모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규율이 무너진 빈자리는 총을 든 자들의 약탈과 폭동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통제력을 상실한 일부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무기고의 문을 부수고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초유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잿더미가 된 지 오래며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만이 남은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계급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근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이 유출한 충격적인 영상 속에서는 얼굴을 가린 한 정규군 병사가 카메라를 향해 자신은 더 이상 부패하고 비겁한 정권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겠다고 절규하며 군복에 찢어진 부대 마크를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는 신과 가족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총구를 돌려 무능한 벙커 속의 장군들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란 민중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군부 내부의 각성과 반란의 불씨는 테헤란과 이스파한 그리고 타브리즈 등 이란의 주요 군사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펜타곤이 기획한 참수 작전은 단순히 이란 군대의 머리를 베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거대한 몸통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했다.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단 한 명의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고 이란의 100만 대군을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수십만 개의 무장 파벌로 찢어놓는데 성공했다.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군대가 민간 구역으로 도망치고 총구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국가 안보의 방패가 아니라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가장 위험한 내부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한다.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둥을 부식시켰고 이제 그 육중한 지붕이 이란 정권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란 본토에서 발생한 군사적 뇌사 상태는 즉각적으로 중동 전역에 뻗어있던 거대한 대리전 촉수들을 괴사시켰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움직이던 이른바 저항의 축은 하루아침에 지휘관을 잃고 철저하게 붕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다. 헤즈볼라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정예 해외 작전 부대인 쿠두스군의 전술적 지도와 무기 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기생적인 무장 단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폭격 좌표를 지정해주고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던 이란의 핵심 장성들이 펜타곤의 참수 작전에 의해 산산조각 나자 베이루트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쿠두스군 파견 장교들은 극도의 패닉에 빠졌다. 서방 정보기관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48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암살 드론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날아올 것을 직감한 수십 명의 이란 고급 장교들이 군복을 버리고 위장, 신분으로 레바논을 야반도주했다. 맹주가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헤즈볼라 전투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들의 조직적인 군사작전 능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러한 공포의 도미노 현상은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중동 전역의 무장 조직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들은 항상 등 뒤에 버티고 있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방패를 믿고 주변국들을 위협해왔다. 그러나 100만 명의 대군이 뿔뿔이 흩어지고 장군들이 민간시설에 숨어 벌벌 떠는 초라한 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이란이 수십 년간 정성 들여 쌓아 올린 군사적 억지력의 신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주인을 잃고 사막을 헤매는 사냥개들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공포를 주지 못한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군력이 이란의 신경망을 며칠 만에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도려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영내 행위자들은 이제 이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무장단체의 몰락이 아니라 중동의 권력 지도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그동안 이란의 눈치를 보며 수세적인 방어에만 급급했던 걸프 국가들이 마침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응징에 나섰다는 점이다. 3월 8일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첨단 전투기 편대가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이란 본토 깊숙한 곳을 향해 맹렬한 폭격을 감행했다. 그들의 타격 목표는 이란의 핵심 수자원 정화시설과 주요 군사 저장소였다. 이것은 이란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인프라를 공격한 것에 대한 정확한 미러 스트라이크, 즉 거울 타격이었으며 작은 걸프 국가가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자국 영토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이란의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들을 가차없이 격추하며 방어선을 요새화했다. 과거 같으면 전면전이 두려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대담한 반격은 중동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걸프 국가들의 맹렬한 반격 뒤에는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이 거대한 우산처럼 버티고 있다. 미 국방부는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동지중해에 배치한 데 이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을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 인근에 동시 전개하는 엄청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 척의 초대형 원자력 항공모함이 형성한 촘촘한 화력망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바다로 나서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했다.
미국은 이란 본토의 보병을 상륙시켜 피를 흘리는 대신 바다와 하늘에서 완벽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주변국들의 보복 타격과 내부의 반란에 의해 서서히 피 말라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율적인 처형 방식을 선택했다. 이란은 이제 지역의 패권국이 아니라 모든 이웃 국가들의 표적이 된 거대한 사냥터로 전락했다. 국가의 군사적 방패가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금 이란 체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인 종교도시 곰에서는 이슬람 공화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마지막 데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국가를 통제할 궁극적인 권위가 완벽하게 증발하면서 이란은 건국 이래 최악의 권력 진공 상태에 빠졌다. 88명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곰시의 비밀 벙커에 모여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 밀실회의는 숭고한 권력을 승계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위군의 미사일이 떨어질 다음 표적을 고르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러시안 룰렛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공식 심리전 경고 방송을 통해 누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든 우리는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는 섬뜩한 암살, 예고장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앞서 50여 명의 군부 수뇌부를 몰살시킨 그들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한 명백한 사형 선고다.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 참석한 노령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용지에 적어내는 이름이 곧바로 이스라엘 헬파이어 미사일의 유도 좌표가 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혁명수비대의 철통 같은 보호막이 사라진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은 펜타곤과 모사드의 완벽한 정찰 위성 감시망 아래 노인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날아오는 첨단 미사일보다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바로 그들 회의장 내부에 켈리를 틀고 있다. 현재 텅 빈 권좌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최고 지도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사망한 전임자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장막 뒤에 숨어 무자비한 정보기관과 강경파 민병대를 배후에서 조종하며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한 어둠의 설계자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역사 때문에 그는 이란 민중들에게 가장 깊은 혐오와 끓어오르는 증오의 대상 1순위로 각인되어 있다. 이슬람 혁명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 부패한 세습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공화국에서 개인의 능력과 대중의 존경이 아닌 혈통이라는 봉건적인 방식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아들에게 국가 권력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란 체제 스스로가 1979년 혁명의 정당성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자살 행위다. 수십 년간 누적된 억압적인 철권 통치, 그리고 이번 전쟁이 불러온 끔찍한 군사적 참멸에 분노한 이란 민중들의 인내심은 이미 통제불능의 임계점을 돌파했다. 만약 국가지도자 운영회의가 자신들의 낡은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피 묻은 왕좌에 강제로 앉힌다면 그것은 이란 전역에 억눌린 분노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횃불을 던지는 짓이다. 과거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경찰력과 군대는 이미 미군의 공습을 피해 지하로 도망치거나 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체제를 수호해야 할 혁명수비대마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흩어진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성난 군중의 해일과 분노한 무장 반군을 막아설 방패는 이란 영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워싱턴의 전쟁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낡은 방식을 완벽하게 폐기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스텔스 공군력과 해상 봉쇄망을 통해 이란의 물리적인 타격 능력을 거세한 뒤 곰시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암투와 민중의 반란을 교묘하게 방치함으로써 적국이 내부의 모순과 분노에 의해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21세기형 하이브리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의 차가운 바다를 빈틈없이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무인 공격기들이 테헤란의 하늘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부에서 폭발한 대규모 민중, 무장 봉기는 썩어빠진 신정일치, 독재 정권에 숨통을 끊어놓는 최후의 자비 없는 단두대가 될 것이다.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압제 시스템은 이제 외부의 절대적인 군사적 지배력과 내부의 통제 불능 상태가 결합된 완벽한 파멸의 폭풍 속에서 역사의 무덤을 향해 영원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